김양미 대표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학생분 한 명 더 있었잖아요. 오라고. 네, 같이. 여기 쓰시고 나가 내가 이렇게 쓰면 되지. 하나 좀 여기 주시고. 두 개. 저기 지금 주시고. 한 명은 저기 한 명은 저기.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님,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님, 백휘선 평화나비 네트워크 대표님, 김향미 수원 평화나비 대표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아주 젊은 우리의 동지가 참여하셨습니다. 평화나비 회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대학생위원회 지금 대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회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노민영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우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의원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원 정지역의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당일 독립운동사를 함께 연구했던 역사 연구자로서 국회의원이 돼서 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사편찬위원장 뉴라이트 인사,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뉴라이트 인사,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새로 임명된 뉴라이트 인사, 이번에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전념 무효화를 선언할 정도로 뉴라이트 인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통위원장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위안부와 관련해서 강제 동원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참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던 수많은 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일제 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안부 관련해서 여러 기록들을 보면 그 강제로 끌려가서 하루에 평일날 5명,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50명 가까운 일본군을 상대했었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삶조차 이 정부는 외면하고 그 내용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반드시 이 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그래서 강제동원된 위안부들, 성노예들이라 불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이분들의 삶을 갖다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나영 이사장님을 시작으로 백휘선 대표님, 김향미 대표님 순으로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경연대 이나영입니다. 국가는 언제까지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 반헌법적 행위를 방관할 것인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당장 개정하라.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부정과 피해자 모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수요시 현장 근처에서 진행된 소위 맞불 집회 현장에서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녀, 위안부들은 거짓말쟁이, 30년간의 거짓말, 정의연 해체 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강제동원, 성노예제를 부정하는 저술 작업을 하고 일본 극우들의 저서를 번역하며 일본에서 상찬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를 통해 커다란 수익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전국 소녀상을 돌며 검은 봉지를 씌우고
빨간색 X자 그어진 마스크를 씌우는 등 소녀상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학술과 교육 현장에서 역사 부정론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 한반도 불법 강점과 강제 동원, 일본군 성노예제는 물론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부정과 왜곡이 일본 극우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에 한국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은 한국 사회의 현재적 지형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역사적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과거에 대한 직시를 통해 지향해야 될 국가의 상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존립 근거 및 방향과 연관됩니다. 관련해 유럽연합의회는 2008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6조, 7조 및 제8조에 정의된 집단 살해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및 전쟁 범죄를 공개적으로 묵인하거나 부인하거나 심하게 경시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체코, 이스라엘, 폴란드, 루마니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1990년대부터 UN 인권이사회 등 상당수의 국제기구가 일본군 성노예 제도를 반인도적 범죄 행위자,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지속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최근 UN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온전한 배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명명백백한 진실을 부정하면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며 모독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피해자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권 침해 행위를 조장하고 장려하며 피해자 집단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불러오는 반헌법적 행위에 다름없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립 가능한 이견이나 병존하는 갈등을 조율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 근거를 흔들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들의 커다란 경종을 울리는 일입니다. 한국 사회 역사인식 전반을 바로세우고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초한 기본적인 가치에 입각해 역사 부정 세력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절실합니다. 이번 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대표 백휘선입니다. 할머님들이 매주 수요일 거리에 나와 외쳐왔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가치를 아십니까? 평화나비는 거리에서 평화와 인권을 외쳤던 할머님들의 목소리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주 수요일 1659번째 수요 시위를 주관하였습니다. 그날 평화로에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중고등학생들, 여러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평화를 외치는 우리들을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할머님들을 모욕하는 언사를 하며 고성을 지르고 수요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향해 자극적인 말을 사용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모욕하고 혐오하는 발언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학생들은 도덕 시간에 책으로 배웁니다. 그런 학생들이 현실에서는 전시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회가 약자를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소녀상을 향한 테러는 이보다 더 심각한 폭력입니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의미하는 상징물입니다. 상징물을 향한 테러는 실제 인물을 향한 폭력행위와 동일하고 이를 직접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소녀상을 테러하는 사람들이 수요 시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외치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수요시장 가장 가까이에서 할머님들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소녀상을 향한 물리적 공격이 우리를 향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과연 있을까요? 혐오와 역사 왜곡은 방관할수록 더욱 커집니다. 이를 방관하는 것 또한 함께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국가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그리고 이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적극 환영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쟁 피해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증언으로 할머님들이 알려왔던 전쟁 범죄 사례입니다. 전 세계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알려져야 했던 이 문제를 용기 있는 증언으로 할머님들은 세상에 알려오셨습니다. 그분들의 정신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한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은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한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 역사가 남긴 교훈을 이어나갈 대학생들은 혐오와 왜곡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대학사회 안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옆에서 더욱더 행동하겠습니다. 국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 내고 행동하는 대학생들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인권을 되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양미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입니다. 수원에는 일제강점기에 금융대표업을 위한 조선중앙 무진회사 건물로서 지어졌고 수원시청 임시청사 그리고 수원시청 별관 이후 수원문화원으로도 사용되었던 의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원평화나비가 내 매니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2018년 3월 돌아가시기 전까지 활동하셨던 안점순 할머니의 활동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수원시와 논의 끝에 2021년 9월에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이라는 곳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의 비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으로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의 개관 이후 9월 말부터 3주 동안 3번을 수원에 와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및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 개관 폐지를 요구하는 이해 안 되는 몰상식한 행동을 너무도 뻔뻔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올해 3월부터 수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외치며 다니는 만행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교육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분들을 모독하며 역사를 부정하며 일본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전범국인 일본의 이야기가 맞다고 옳다고 말하는 그들을 더 이상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당하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제발 혐오하는 세력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률, 약칭 위안부 피해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위안부 피해자법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걸맞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내외에서는 피해자들이 인격과 피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비인 평화의 소녀상을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정의를 명확히 규명하고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 역시 그 책임을 물어 처벌토록 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위안부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반일 선동이니 논쟁적 사안이니 하며 명예훼손을 옹호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집권 세력의 이 같은 인식에도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역사 정의를 세우는데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인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